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오늘도 오프닝은 기네스 펠트로 스키장 뺑소니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기획의 요 과거로를 참고해 주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네스 펠트로가 승소했습니다. 재판은 3월 21일부터 열렸는데요. 원고 테리 샌더슨이 2016년 유타주의 디어밸리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던 중 컨트롤을 잃고 내려오던 기네스와 격렬하게 충돌. 그 충격으로 뇌손상의 갈비뼈 4개가 부러졌는데 기네스가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때렸죠. 반면 기네스는 오히려 샌더슨이 부딪히고 성적인 목적이 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기묘한 게 말이죠. 유타주의 법률을 보면 활강하고 있는 스키어에게 우선적인 통행권이 있다고 합니다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활강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일주일의 재판을 거쳐 유타주 파크시티 법원은 샌더슨에게 $1의 지불을 명령했는데요.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본 결과 사고는 기네스에 의한 것이 아닌 샌더슨이 일으킨 거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랍니다. 헐리우드 친구들이 여친 남친 띠부띠부하는 것 마냥 부동산도 샀다 파는 거 빈번한 거 다들 아시겠지만 브래드 피트, 빵형이 진짜 기묘한 매물을 하나 갖고 있던 거 알고 계셨나요? 브래드 피트가 이번에 약 30년간 소유하고 있던 유령의 집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4천만. 사실 이 저택은 브래드가 안젤리나 졸리와 이혼하기 전에 함께 살았던 곳인데요. 브래드가 1990년대 중반에 이 집을 사기 전까지 집 주인이었던 배우 카산드라 피터슨에 따르면 브래드가 이사를 오기 전 이 집에 누군가 살고 있고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래드와 안젤리나는 떨려 이러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그게 정말 쿨해 보인다고 생각했다죠. 카산드라가 말한 심령 현상이란 이렇습니다. 2층에서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고 유령이 혼자서 벽난로 앞에 앉아있기도 했다. 이건 절대 지어낸 게 아닌 100%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귀신 나오는 집도 $4천만 팔린 게 할리우드 클래스. 맨 중에 맨, 휴잭맨 54세가 얼마 전 피부암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휴는 자신이 앓고 있는 피부암이 위험성이 높진 않다며 팬들을 안심시켰는데요. 사실 처음이 아니죠. 휴는 2013년에 아내인 데보라가 처음 코에 흔적을 발견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피부암이었고 이후로도 재발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햇볕은 정말 가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탠을 하고 싶어도 말리고 싶고 꼭 선크림을 잘 바르고 다니시길 부탁이야 라고 휴가 말했네요. 잘 치료되면 좋겠습니다 형님. 데드풀 썰러 가야죠.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가 할리우드를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명 무비스타가 된다는 건 누구에게나 꿈같은 일이겠지만 한때 카메론 디아즈가 오랫동안 업계를 떠나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최근에서야 복귀를 준비 중이고 브루스 윌리스도 얼마 전 치매로 완전히 영화계를 은퇴했죠. 몇 달 전 크리스가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요. 훗날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8배에서 10배가량 높은 유전자가 발견된 건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크리스는 작년 11월부터 배우업을 쉬고 있는 중입니다. 익명의 관계자는 여러 매체를 통해 크리스가 향후 연기를 상당수 줄여나갈 것이며 때일은 은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 자주 보고 싶은데 안타깝죠. 해리와 메건이 왕실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선언한 이후 실제로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2020년 1월에 영국 왕실을 이탈한 두 사람은 새로운 자선단체 아치웰 재단을 출범시켜 자선사업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대대적으로 던졌습니다만 이 재단이 최근 공개한 세무문서에 따르면 2021년 부부가 자선사업에 종사한 건 일주일에 불과 1시간 정도였음이 밝혀졌고 이 단체가 2명의 자산가로부터 총 $1,300만 모았으며 그중 한 사람이 $1,000만 냈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기부 액수는 약 $4,500에 불과했다죠. 그래서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두 사람과는 상관없이 재단은 난민 지원과 코로나 백신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 직원은 3사람으로 급여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연예인 걱정도 그물이지만 왕실에서 뛰쳐나온 왕족 걱정을 해선 안 되겠죠. 넷플릭스 프로그램 출연 한방 계약금이 $1억 합니다. 일본 라면 회사인 니신이 미국에서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조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컵누들 브렉퍼스트. 메이플 시럽이 뿌려진 팬케이크와 소시지와 계란이 합쳐진 것 같은 맛이라는데요. 말만 들어도 아스트랄합니다. 전 이거 만우절 메뉴인 줄 알았는데요. 진짜입니다. 미국 월마트와의 제휴에 의해 기한 한정으로 판매되고 있고 어디까지나 실험적이라고 하는데요. 24시간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조식 궁금스. 초레어 유희왕 카드가 조만간 이베이에 뜬다죠. 이토록 귀중한 유희왕 카드를 출품한 건 타일러 그레슬이라는 이름의 남자로 타일러는 무려 18년 동안 이 카드를 소중히 보관해왔지만 마침내 카드를 세상에 내놓겠다네요. 타일러 더 그레이트 워리어라는 이름의 이 카드는 14살 때 간암을 앓고 있던 타일러를 위해 난치병과 싸우는 아이들의 꿈을 돕는 단체인 메이크 어 위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는 카드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타일러는 메이크 어 위시의 소원을 포르쉐라고 했는데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포기.
그 다음 원했던 것이 유희왕 카드였다고 합니다. 메이커위시는 타일러와 부모님을 뉴욕까지 데려가 지금은 세상을 떠난 유희왕의 작가 다카시 카즈키, 아트 디자이너와 성우진을 소개해줬다죠. 지금 8년은 이유를 묻자 타일러는 가정을 이루고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서라는데요. 현재 전문가들도 이 카드가 얼마에 낙찰될지 알 수 없고 한때 이 카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75,000달러에 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적이 있다고 하죠. 경매는 이달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3월 17일부터 5년 만에 투어를 성대히 치르고 있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8월 9일까지 진행 예정이죠. 그런데 일찍 도착해서 테일러를 보려는 팬들이 무대 주변을 매의 눈으로 응시해도 테일러가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죠. 그래서 테일러가 공연 때 도대체 어떻게 스테이지로 이동하는가를 두고 팬들의 추리가 난무했는데요. 그러자 어떤 썰이 급부상합니다. 테일러가 청소 도구함에 숨어 스테이지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근데 이게 꽤 합리적 의심이긴 합니다. 팬들은 몸집이 큰 남성 2명이 자기 몸보다 큰 청소 도구함을 세심하게 운반하는 모습을 예의주시했고 2017년에 파파라치를 피하기 위해 테일러가 거대한 가방에 들어가 이동하고 있다는 괴소문이 돌았던 점도 상기해보면 그럴듯. 게다가 테일러와 콜라보한 제인이 영국 보그지와의 인터뷰에서 테일러는 가방에 들어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증언을 했었거든요. 또한 테일러의 전 연인인 해리 스타일스도 이와 비슷한 이동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 영상을 보시죠. 2명의 남자가 청소 도구함을 옮기고 있죠.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문을 열자 테일러가 뿅! 앞으로 투어에 가시면 이 청소 도구함을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셀럽들이 일본에 가고 있죠. 데이비 베컴의 아들 브루클린도 아내 니콜라 펠츠와 일본행. 브루클린은 아빠 데이비 베컴과 일본 사케 브랜드 위사케를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이치란 라멘에 가서 위사케를 마시고 와규집 가서 꽃다발도 받고 아내와 츄! 현재는 오사카에 있는 것 같고요. 야끼소바도 먹었군요. 녀석 좋겠구만. 일본 간 거 말고 아빠가 데이비 베컴인 거. 아,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호에서 도쿄 거리키스 장렬했던 해리 스타일스와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가 2달 전부터 사귀고 있다는 보도가 떴죠. 다들 재밌게들 사는구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전 세계인이 기다리고 있는 영화 인어공주. 근데 여러분은 해리 스타일스가 이 영화의 주연이 될 뻔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론 마샬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밝히길 해리에게 배역 제안이 들어갔을 때 배우로서 자긴 더 다크한 영화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죠. 잘 되는 사람은 딴 거 없어요. 촉이 죽입니다. 또 해냈습니다. 무엇을? 예언을. 누가? 심슨이. 때는 시간을 한참 거슬러 29년 전인 1994년 리사 vs 말리부 스테이시라는 에피소드에서였는데요. 리사 심슨이 인형 바비의 크리에이터에게 페미니스트적인 장난감을 내놓게 하려고 애를 쓰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밤에 뉴스를 시청하는데 Though it was unusual to spend 28 minutes reporting on a doll, this reporter found it impossible to stop talking. It's just really fascinating news, folks. Good night. Oh, and the president was arrested. 이러다 보니 심슨이 29년 전 영화 바비와 트럼프의 기소를 예언했다며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네요. 진짜 없는 게 없는 심슨. 제니퍼 로페즈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제니퍼는 이번에 이탈리아 해안에 영감을 받았다는 새로운 술 브랜드 델로라를 런칭. 델로라의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난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왔지만 점차 인생을 즐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더 맛있고 더 좋은 재료로 친구나 가족과 함께 마시고 싶은 델로라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죠. 라이언 레이놀즈나 브래드 피트 등 유명인 여럿이 알코올 사업에 손을 대고 있는데요. 왜 유독 제니퍼만 비판을 받는 걸까요? 이유는 제니퍼가 그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돈 때문에 브랜드 런칭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또한 팬들은 남편 벤 애플렉이 과거의 알코올 문제로 여러 번 재활시설에 들어갔음에도 도대체 왜 술을 팔고 있는 거냐며 되묻기도 했는데요. 향후 이 브랜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영화 에어의 완전 분석 영상, 영화도 영상도 재밌으니까 꼭 즐겨주시고요. 일본에서 호평을 받고 장기 상영까지 돌입했던 애니, 거울 속 외딴성 영상에선 원작 소설과 예매권 이벤트도 진행하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였습니다.